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장순원 기자님 모셔볼 건데 사실은 경제 기사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대출 언제 받아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럼 언제 받는 게 유리할 거냐, 뭐 이런 게 진짜 중요한데 요즘 대출 금리가 뭐 2%대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저같이 집 없는 사람들도 이럴 때는 뭔가 한번 찬스를 이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이 되는데, 이게 지금이 제 고민이 그거예요. 지금이 정말 싼 건지 아니면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니 이거 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어깨인가? 허리인가? 좀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대출 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면 되는지 요것도 장순원 기자님이 취재해 왔다고 하니까 좀 배워보죠. 네. 장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출 받으면 됩니까? 지금이다 기회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취재한 걸 좀 들어보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저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예. 그 요즘에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기사들 좀 많이 보셨을 건데 그러니까 주담, 2%대. 네, 주담대 금리가 2%대를 찍었다는 기사들이 꽤 나왔는데 2%대는 2021년 그때 이후에 계속 금리가 한참 올랐잖아요. 한때 뭐 7%대까지 갔었는데 지금 많이 내려와 있죠. 2.2%대라면. 많이 내려왔네. 네, 지금 금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4대 은행 기준으로 여기 그 혼합형이라고 해서 왜 5년 동안 고정되고 그 뒤로 뭐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금리가 있거든요. 네. 그 금리의 하단이 지금 2.9%까지 내려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불과 뭐 한 달 전만 해도 뭐 최저 3.5% 정도 됐는데 한 0.5% 포인트 떨어졌죠. 물론 이게 이제 하단이 2.9%라고 해서 다 저렇게 다 받는 건 하단은 아니잖아요. 아니겠죠. 네, 하단은 아니고 뭐 하단은 그냥 뭐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게 뭐 3%대 초반대일 겁니다. 가장 낮은 수준이. 그렇지만 그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내려온 건 맞고요. 뭐 내려왔지만 또 재밌는 게 이게 주담대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지만 주담대가 다 내려온 건 또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걸 보시면 주담대 중에서도 변동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네. 알겠지만 고정형 일단 5년 동안 고정이 되는 게 뭐 혼합형이 있고 5년 동안 고정이 됐다가 6개월마다 바뀌는 게 혼합형이고 하이브리드. 5년 동안 고정됐다가 다시 5년 만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주기형이고 그 두 개를 이제 뭐 큰 범주에서 보면 고정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고정의 느낌이 살짝 있다. 네. 그거의 금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떨어져 있고 변동 금리형은 뭐 떨어지지 않았거나 대략 올라갔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고정금리를 밀고 있다는 뜻이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뭐 은행에서 꼭 민다고 그게 꼭 밀려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싸게 한번 일단 이제 고정금리형이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금리가 더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잖아요. 네. 시장의 금리는 이미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더 내려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고정금리는 시장의 금리를 따라가는데 네. 시장의 금리가 지금 뭐 은행채 같은 경우에 5년물이 3.5%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 내려와 있으니까 이 혼합형 금리도 좀 떨어져 있는데 이게 반대로 이 변동금리는 코픽스라는 그 금리 체계를 따라가는데 코픽스는 최근에 조금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코픽스라는 건 조달금리인 은행의 거잖아요. 조달 금리인 은행이 건데, 얼마의 돈을 가져왔느냐. 네, 그거는 조금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제의 비율을 맞추려면 뭐 은행채를 좀 발행하거나 혹은 정기예금을 조금 더 많이 쌓아둬야 되거든요. 은행 곳간에. 그러려면 금리를 조금 높여줘야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조달금리가 좀 올라가서 이 변동금리는 되려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변동금리는 그 코픽스라고 하는 돈을 가져오는 원가에 그대로 변동되는 거예요. 네. 그 고정금리는 그거에는 반영을 안 해요. 고정금리는 은행채 5년물 금리를 따라가죠. 아, 고정금리는 은행채를 따라가고. 네. 이 변동금리는 그때 은행의 조달금리를 따라가고. 둘 다 그게- 조달금리는 조달금리인데. 그렇죠. 그 은행도 뭐 은행채도 그렇죠. 조달금리는 은행채도 조달금리죠. 조달금리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은행의 금리적인 변수라고 하면 또 다른 변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 금리가 이렇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 이제 안프로님께서는 어떤 걸 선택하실 겁니까?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네. 시중 금리가. 네. 그럼 변동 금리가 있으면 자동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거 많이 생각하면- 변동금리 쪽으로 수요가 몰릴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정금리를 팔려면 어떻게 팔아야 될 것 같습니까? 싸게. 싸게 팔아야죠. 금리를 낮게 책정을 해야 되죠. 네. 게다가 지금 4월에 금융당국에서 이 은행들한테 숙제를 내준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고정형이라고 해서 지금의 고정형에 포함되는 거 혼합형하고 순수 고정형, 뭐 10년, 20년짜리를 순수 고정형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하고 5년 고정했다가 6개월마다 바뀌는 혼합형도 고정으로 포함시켜 주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는 야매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진정한 진정한 고정금리가 고정금리. 아니야. 야매가 뭡니까? 야매가. 그런 건 진정한 고정금리가 아니야. 네, 그렇게 어. 했고 그래서 이제 주기형까지는 5년 동안 고정돼 있고 다시 5년마다 바뀌는 그 주기형 고정으로 까지는 봐주고, 고정으로 고정금리로. 봐준다. 네. 그러니까 그 비율을 지금 18%인데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18%였는데 올 연말까지 잔액 기준으로 30%로 맞춰라. 라는 숙제가 떨어졌어요. 아, 고정금리 너무 적어. 요즘 은행들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해줘. 이왕 해줄 거면 고정금리로 해줘. 네, 이게 그래서- 당국의 지시사항이고. 이게 지시사 뭐 권고 사항인데 사실상 지시사항이지 지시죠. 뭐. 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기 금리가 하락할 것 같으면 사람들은 변동을 많이 선택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이 고정을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은행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이라도 이걸 맞춰놓지 않으면 혹시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좀 손해가 보더라도 이제 엄청나게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변동형보다 이 고정형 금리가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 숙제가 얼마나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감독 당국이 은행들한테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늘려. 네. 그 숙제의 그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게 18%였는데 고정 대출 비중이. 고정금리 전체 대출 대출에서. 비중이 아. 잔액 기준으로 예. 은행 대출 잔액의 18%였는데 연말까지 30%로 맞춰라는 게 당국의 숙제예요. 아, 거의 더블을 늘려야 되네요. 예, 거의 12% 포인트를 늘려야 되니까 사실 쉽지 않은 목표인데 예. 그렇게 하려면은 빨리 목표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막 싸게 막 밀어내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 전략적으로 이 고정금리를 밀어내는 그런 것도 사실은 맞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지금 고정금리 대출, 은행들이 내놓는 고정금리 대출은 네. 매우 그 자기들 마진을 박하게 하고 내놓는 거다. 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걸 잠깐 보여드릴까요? 아, 그 고민되네. 아이고 제가 중요한 그 표를 안 넣어버렸네. 예.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금융채 이게 국민은행 건데 네. 금융채 5년의 기준금리가 3.48%라는 거는 이게 일종의 이제 이 금융채로 어디서 빌려오는 이게 원가 같은 개념이잖아요. 금융채를 발행할 때 3.48% 금리로 발행한다. 네, 맞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원가가 한 3.48 정도 들어가는데 예. 지금 여기 보시면 뭐 가산금리, 우대금리 뭐 더하고 빼는 빼주고 거죠. 해주고 네. 난 다음에 최저금리가 2.99예요. 음. 은행이 조달해오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대출이 있다는 나갈 수 거. 있는 거죠. 네. 예. 뭐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역마진을 보고 팔고 있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비단 국민은행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제가 신한은행까지는 봤는데 신한은행도 약간의 역마진을 보고 팔고 있더라고요. 이 네. 5년 고정짜리는 고정형 금리는 예. 그만큼 싸게 팔고 있는데 제가 은행 그 시중 4대 은행의 그 마진 폭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예. 대출 금리에서 이제 조달 금리를 빼는 게 이제 시중은행의 마진이잖아요. 네. 지금 거의 한 0.23% 포인트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들 예,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뭐 1% 포인트 안팎이었고 그보다 더 했을 때는 최대 뭐 2% 포인트까지 마진을 받는데 지금은 뭐 0.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3%의 돈을 가져왔으면 4% 대출을 해주고 뭐 5%의 4, 5 대출을 해주고 했는데 네. 지금은 3점 매세 해준다. 3% 3%를 가져오면 갖고 뭐 3.23에 해주는 거죠. 그만큼 마진폭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그 마진폭이 줄어든 이유는 물론 이제 뭐
그 얼마 전에 이제 대출 갈아타기가 도입되면서 인터넷 은행하고 한참 경쟁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 해서 경쟁이 금리 비교 예. 서비스 같은 거. 예, 그렇게 경쟁이 활성화된 측면도 있지만 지금처럼 고정금리를 당국에서 좀 강요하기도 하고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는 고정금리를 싸게 내놔야 되잖아요. 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은행의 지금 마진은 상당히 박해져 있다, 낮아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마진은 어느 정도 남깁니까? 그러니까 보통 마진이라는 게 뭐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제가 봤던 뭐 2023년 이전 뭐 22년, 21년 이때는 최소한 뭐 1에서 2% 포인트는 마진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0. 몇 %, 또 심지어는 일부는 연마진을 보고 파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요거 네, 근데 이게 이제 은행 연합회에서 본 그러니까 고정금리, 변동금리 다 합쳐져서 토탈한 마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정금리는 마진폭이 더 적을 테고 네. 그 아니, 변동금리는 좀 마진폭이 좀 있을 테고 뭐 그럴 아니 그러면 텐데. 지금 네. 장수영 기자님이 진짜 네. 인생의 중요한 고민의 선택지를 주신 건데 제가요? 변동금리로 대출을 하면 네. 앞으로 대출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 변동금리는 시장금리를 반영하니까. 그럼 네. 내가 지금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죠. 네. 그러면 대출 금리가 떨어질 수가 있고 네. 그게 만약에 쭉 계속 내려간다면 대출 금리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고정금리 대출은 지금 좀 싸게 팔지만 그 가격이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 금리가 5년 동안 최소한 고정이 5년 됐죠. 동안 유지되는데 네. 근데 지금 하여튼 파는 기준으로는 좀 싸. 네. 그럼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냐? 네.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하냐? 그게 제가 뭐 쉽사리 그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를 지금 싸게 팔지만 그 어쨌건 이분들은 은행의 예금을 조달해서 그 대출을 해주는 게 거의 70~80%고 그러니까 시장금리 그러니까 뭐 은행채를 찍는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조달하는 게 뭐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튼 이 지금 고정금리의 마진이 박하지만 뭐 1년, 2년 뒤에 시장의 금리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이분들도 정기예금이나 이런 걸 싸게 조달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마진을 충분히 벌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이 네. 예. 은행 입장에서 고정금리를 지금 싸게 팔더라도 그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정금리를 하면 뭐가 유리할까? 지금 좀 싸긴 하죠. 근데 이제 시장금리가 계속 더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갈아타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3년 이내 갈아타려면은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내야 수수료도 되니까. 내야 되고 뭐 이런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저 같으면 네. 어디서 자꾸 이거 사라고 권유하는 거는 좀 사기 싫던데. 요즘 은행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게 고정금리 대출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왠지, 이제 지금은 왠지 좀 기분 안 좋은데. 지금은 좀 높지만 뭐 금리가 더 떨어지면 네. 이제 그 충분히 떨어진 금리의 수혜를 보긴 볼 텐데 네. 변수가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은행들이 지금 마진이 상당히 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과거와 비교하면 뭐 기준금리를 한 서너 번 움직인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거의 1% 포인트라면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은행이나 뭐 미국 패드가 기준금리를 뭐 내린다고 해도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과연 우리나라 은행들의 그 대출 금리가 그 금리 하락폭만큼 많이 떨어질까? 라는 의문은 있어요. 그런 의문도 왜냐하면 은행의 마진폭이 지금 인위적으로 낮춰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은행도 항상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금리가 떨어졌을 때 본인들의 이제 이익폭을 키우려고 마진폭을 키우려면 떨어질 것보다 충분히 조금만 떨어뜨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일선 은행 창구에 왜 은행들은 그런 거 있거든요. 은행 본사에서 미는 상품은 네. 그거 팔면 막 인센티브 주고 네. 그러니까 고가 이렇게 매기는 거 있어요. 네. 너 이거 많이 팔았니? 고가 막 이렇게 매기고 하는 게. 고정금리 대출 고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고정금리 대출 많이 파는 직원은 진짜 잘하는 직원이야.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자 한번 다음에 추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오. 고가의 반영이 많이 되는지. 고가의 반영이 많이 된다 그러면 왠지 우리가 의심해봐야 됩니다. 네. 너무 그럴 수도 많이- 있겠네요. 근데 뭐 네. 안 대표 말씀처럼 그런 그 뭐 보험도 bancaassurance도 그렇고 예. 본부에서 집중하는 상품에는 인센티브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요. 기자들 그럼요.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당국에서 연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30%까지 올려라라고 한다면 어. 인센티브를 주겠죠. 예, 상식적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늘려라. 그러니까 뭐 본사 차원에서 금리를 낮춰준 것 자체가 인센티브긴 인센티브다 보니까 뭐 평소보다는 조금 싸게 내놓는 건 맞는데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그 판단하기가 사실은 쉽지 판단하기 않고 어렵네. 이게 또 그런 수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7월 되면 왜 스트레스 DSR이라고 예. 그 좀 지금 금리가 뭐 4%라고 치면 가장 높았던 시기의 금리 뭐 예를 들면 한 5.5% 10년 평균에 가장 높았던 시기의 금리와 금리를 좀 가산해서 좀 위기가 닥치더라도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넉넉한 이제 힘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예. 테스트해보는 예. 그런 DSR이 있어요. 예. DSR을 앞으로 금리가 변동할 수 있는 거 감안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적용하는 거다. 그게 지금 이제 7월부터 2단계가 적용되는데 네. 2단계가 적용되면 뭐 상당히 이제 높아지죠. 예. 대출 받는 것도 어려워지고 대출 받는 금액도 좀 많이 줄어드는데 이게 지금 잠깐 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2단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변동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 지금 은행 금리가 4%라고 치면 거의 0.75% 포인트가 더 더해져요. 가산 금리가 예. 네.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DSR 계산할 때 네, 더 변동형은 훨씬 더 많은 그 가산 금리가 붙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이 줄어들고요. 네. 주기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향이 크지 않죠. 0.23% 포인트 가산이 되니까. 하여튼 뭐 이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2단계가 적용되면. 그러니까 이 2단계가 적용되기 전에 미리 좀 대출을 받아보기 위해서 이 대출 수요가 조금 몰린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2단계가 적용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주담대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금리가 낮아서인지 혹은 뭐 금리가 낮아서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주택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택에 대한 대출 수요가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지금 주담대만 한 4조 원씩 늘어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7월 달 대회 보면 이제 어떻게 될지 스트레스 DSR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미 이제 대출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올 초에 이 5대 그러니까 은행들이 올해 대출은 GDP 성장률 안에서 좀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고 올해 이제 예상되는 GDP 성장률이 한 2.5% 정도 되거든요. 예. 네. 근데 이미 이제 6월까지 이제 반 지났는데 거의 한 2% 정도 이미 이제 대출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대출이 지금 같은 속도로 늘어나면 이제 혼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막아야 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행태를 보일까 은행들이 그때가 돼서 만약에 대출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불어난다면 아마 이제 뭐 총량 관리를 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가상금리를 올리던가 대출의 한도를 줄이던가 뭐 이렇게 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마진하고도 좀 다시 이어지는데 만약에 이제 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이제 가상금리를 키워서 이제 금리를 높여서 이제 수요를 줄일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건 이제 은행들의 이제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막 그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이런 주변 상황을 보면 은행들의 금리는 그 시중금리의 하락폭보다 빨리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최소한 천천히 좀 떨어질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러니까 네. 7월부터는 네. 그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작이 되고 네, 그러면 지금보다 대출할 수 있는 총량 자체가 대출을 좀 조금만 해주는 규제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해주지 마 이런 규제니까. 대출자가 번 만큼 네. 좀 대출을 해주고 해줄 깐깐하게 그거보다 더 좀 깐깐하게 벌이 능력보다 조금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깐깐하게 거죠. 깎아서 보겠다라는 네. 대출 그럼 정책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많이 7월 달부터는 많이 대출을 못 해주는 상황이 될 테니. 네, 그리고 당국에서도 대출 너무 많이 해주진 마. 네, 그런 스탠스이니 네, 지금 이번 달에 좀 많이 하자. 네. 뭐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죠. 이번 달에 좀 많이 하자라고 생각해서 좀 박앤세일을 하고 있다. 뭐 박앤세일을 했을 수 있죠. 예.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7월 달까지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박앤세일에는 이제 이유가 있을 테고 어. 박앤세일을 한다고 해서 지금 그거를
그게 뭐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박앤세일을 생각을 해보면 잘 팔리고 인기 있는 상품이면 박앤세일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고정금리 상품이 인기가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인기가 없는데 목표를 네. 채워야 되니까 지금 박앤세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 열심히 하는 건데 박앤세일을 해서 뭐 금리가 좀 낮을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길게 금리가 하락하는 전반적인 앞으로의 뭐 몇 년을 봤을 때 그게 소비자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더 잘 아시지만 결정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미국 모르겠어. 금리도 생각보다 빨리 안 내려올 거라고 또 보는 전문가도 많잖아요. 네, 그럴 수도 그리고 있고. 아까 장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장 금리가 떨어진 것만큼 은행들이 정유사하고 똑같잖아요. 네. 빨리 안 내릴 거잖아요, 대출 금리.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 꼭 고정금리가 좋을까? 그거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아니 좀 찍어주세요.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좀 찍어줘야지.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결정하라는 겁니까 지금? 네. 하여튼 고정금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좀 싼 건 확실한 것 같다. 네. 근데 변동금리는 지금 왜냐면 많이 싼 것 같지는 않다. 은행의 마진이 워낙 폭이 적으니까요. 네. 근데 왜 은행 감독 당국은 왜 자꾸 고정금리를 늘리라고 해요? 그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변동금리가 늘어나면 이제 네. 이게 금리 변동에 충격이 왔을 때 갑자기 뭐 예를 들면 뭐 3% 하다가 금리가 6% 뛰면 갚아야 될 금액이 2배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자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이 힘들어지죠. 그러면 뭐 파산하는 가정도 나올 수 있고 경기 전반적으로 뭐 당연히 이자 갚느라고 소비도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부정적 영향이 크니까 고정금리를 확대함으로써 그런 변동성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이 굉장히 금리가 고점이고 네. 앞으로 지금보다는 앞으로 하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되는 시점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당장 고정금리를 늘 그런 막 시급한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고정금리를 늘리 시급한 시점이 아닌데 지금 고정금리를 늘리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고정금리도 고정금리 우리가 나라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물론 은행들도 자기 책임지기 싫어서 변동금리 하면 네가 다 책임져. 난 몰라. 난 이자만 받으면 돼. 뭐 이런 측면에서 변동금리가 편하니까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고정금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잘 되려면 네. 그 미국에서도 고정금리가 잘 되는 이유가 상한 수수료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왔다가 나 뭐 고정금리 별 부담 없이 받았다가 더 낮은 상품이 나오면 그냥 쑥 갈아타면 되니까 그 뭐 고정금리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중도 상환 수수료 내야지 막 갈아타는데 불편하지 하니까 다들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변동금리로 하자. 그래서 사실은 고정금리 좀 은행을 쪼아가지고 고정금리 하라고 할 게 아니고 중도 상환 수수료를 없애거나 대환 대출을 좀 쉽게 한다거나 그런 걸 해주면 자연스럽게 고정금리로 갈 텐데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 지금 뭐 일단 대환대출은 좀 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아마 논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모르겠어요.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제가 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지금으로선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그게 허들로 작용하는 건 확실합니다. 좀 감독 당국에 네. 다른 거 쪼지만 말고 다른 걸 좀 같이 해달라. 말씀 좀 꼭 전달 좀 해주십시오. 제가요. 그리고 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그 두 기자들 네. 그 방송했던 내용 같은 것들을 언더스탠딩 테스트라고 네이버에서 텍스트. 치시면 그래 언더스탠딩 텍스트. 제가 사실 오늘도 약간 버벅거리는 게 있었는데 예. 안 대표님께서 이게 예상치 않은 질문들을 자꾸 하셔갖고 버벅거리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정리된 좀 것들은? 잘 정리해서 언더스탠딩 텍스트에 늘 올리니까요. 그게 어디 있는 건? 네이버에 들어가면 있습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언더스탠딩 텍스트를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가입하면 됩니까? 네. 여기 저기 하단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거는 텍스트로 더 자세히 유료입니까? 텍스트를 치세요. 네, 유료입니다. 이게 가격이 1,000원밖에 안 해요. 월 1,000원이라고 하니까 네. 장순원 기자님 그냥 1,000원짜리 하나 맛있는 거 사줬다 생각하시고 좀 부담 없이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쭈쭈바 하나 사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 가격보다 이거 보면 이제 도움이 되는 게 많으니까 부담 갖지 않고 보실 수 맞아. 있도록 가격을 이렇게 책정한 거니까요. 맞아요. 네. 저희가 많은 분들 보실 그게 네이버 프리미엄이 무료가
무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돈을 책정을 해야. 책정을 무조건 네, 유료로 네. 받도록 돼 있어서 예. 그래서 저희가 싼 가격으로 한 거니까 장수원 기자, 김상훈 기자, 그리고 백종원 기자님이 열심히 텍스트로 올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아마 이 방송하는 것보다 훨씬 자세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네. 자, 장수원 기자님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두 가지 중에 좀 명확하게 그 다른 말을 타가지고 와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